예, 지금 412페이지에 지금 이제 전세권 등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전세권자, 전세권 등기를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전세권 이전 등기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속 기간이 만료했을 때, 그때 이전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전 등기 된다고 봤었고요. 또 나가서,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도, 그 채권자가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 했을 때도, 그 전면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 등기 할 수 있다까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에 있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73조죠. 우리 법에. 네, 보시면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 기간 끝나면 이제 소유자한테 1억 있다 받을게.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을 7천만 원만 이런 식으로 그 일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양도하게 되면 그것을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새로 들어온 것인데요. 지금 A라는 전세 금액이죠. 전세금이 이제 1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지금, 이 전세권을 전부 양도가 아니고요. 1억 중에서 뭐죠? 그 금액을 7천만 원만 이제 돈이 필요해서, B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소유자가 있겠고요. 갑구에. 그래서 양도하면요, 이렇게 양도를 이제 하고요. 양도 통지한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전부 양도했을 때는 이제 이 양도인이 이제 지워지게 되는데, 일부 양도했을 때는 요 7천만 원만큼만, 양도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다시 또 얘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인에게. 그래서 원래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한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요건 이제 부기 등기로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항에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했을 때는 그 양도되는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쓰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요. 이 사람의 전세권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그 2년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이 양을 펼치시고 전세권의 존속 기간 만료 전에는 이제 만료 전에 하셨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전세권은 사실은 뭐죠? 전세권은 사실 기본적으로 용익 물건이죠. 그리고 민법에서 하듯이 또 나중에 전세 기간 동안에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고요.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그 채권 담보로서 담보 채권 성격이 있습니다. 담보권. 그래서 용익권적 성격과 기간이 끝났을 때는 담보권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존속 기간 전에는요. 다시 한번 제가 할까? 네, 그렇죠. 존속 기간 전에는요. 존속 기간 전에는 우리가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만 양도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존속 기간 전에는 할 수 없고요. 기간 만료 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존속 기간 전에 했다면 존세권 소멸 즉 이게 2년 동안 어떤 2년 기간이다 했을 때는 뭐 2년 전에도 해지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그 소멸했다는 그 해지서 같은 것들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규칙에도 똑같이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일부 양도로 인한 그 일부 전등기라고 하죠. 신청할 때는 그 양도액을 얼마인지를 이제 써서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의 전세권 존속 기간 전에 즉 만료 전에 신청은 안 되지만 하게 된다면 전세권 소멸, 즉 어떤 뭐 계약의 해지, 중간에 중도 해지하든지 그런 해지라는 증명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여기서도 밑에 그 전세금 반환 채권만 하고 전세권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판례는 그 존속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전세권이 이제 소멸됐으니까 그죠? 그 전세권은 뭐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담보하는 담보권의 범위로서 이렇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채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이제 과거와 달리 이 일부 양도도 2005년부터 이뤄왔는데 이제 이것을 법에서 입법을 했던 것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세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세금 채권에 대한 반환 일부 양도라는 거 하고 전세권의 일부 양도라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죠? 전세금 반환 채권입니다. 채권 동남치시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후자의 경우에 전세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로 인했을 때는 앞서 봤듯이 중요한 것이 전세권 소멸한 경우만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부 양도 똑같습니다.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전 등기는 전세권자 아까 A가 양도인이 되고 B가 이전 받는 사람이 원료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는 것이고요. 등기의 기재는 이제 부기 등기로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부기 등기 후 전세권의 양도인의 표시를 주말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전부 양도일 때이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이제 선례도 이제 이전 등기하는 것들을 봤었고요. 지금 요 1번은요, 이제 선례 1번은 이건 전세권의 돈없죠. 전세권의 일부 양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고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이렇게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전세권자 양도할 때는 이제 이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만 있으면 됩니다. 즉 우리가 소유권의 경우가 아니니까 이 소유권의 같은 경우에 의무자일 때만 인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권 이전 등기일 때는 A라는 사람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그때는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415페이지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양도하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증이 이제 분실됐을 때 과거의 49조라는 조문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그럴 때 외에는 아마도 그런 분실될 때 외에는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전전세 볼까요? 자, 전전세는 이제 전세권자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권 목적으로 다시 전세권을 재설정을 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이죠. 그래서 설정과 설정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보시면 일단 그러면 전세권자는 우리가 이제 계약서 즉 설정 행위에 금지되지 않는 한 설정자 즉 그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도요 전세권자의 존속 기간 내라면 전세권에 대한 일부든 전부든 그죠? 우리가 전전세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례 이제 임차권자에 대한 전세권 전대 그런 문제와 연결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1번 문제 보실까요? 1번 문제. 지금 원래 존속 기간이 이제 만료됐을 때는 전전세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전전세도 전세금 필요하고요. 신청인 원전세자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부기등기고. 자, 이제 우리가, 4번 보실까요? 4번에 전세권의 변경 등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권의 변경 등기는 우리가, 항상 그 어떤 권리의 변경이다 그러면요. 이 전세권의 변경은 이제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전세권 설정은요. 지금 A라는 사람의 전세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금이 얼마인지 여기 등기부에 전세금이 얼마인지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존속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바꾸는 거는, 뭐 전세금, 요즘에 전세금이 올라간다는데, 전세금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존속기간이 이제, 과거에 뭐 2년 동안 있던 것이 다시 또 연장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전세금의 증감은 이렇게 전세권이 1번이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 1번 전세권자가 있고요. 2번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전세기간이 늘어났을 때, 그죠? 일어날 때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다만 이제 건물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변경 안 해도 법정 갱신되니까 그대로 종전 기간대로, 그죠? 뭐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금에 대한 증감은 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이때 전세금을 증감할 때 이 저당권자 여기 K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전세금 증감은 손해받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변경 등기로 인해서 이 후순위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사람은 뭐죠? 전부 등기상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관계라는 것은 불리한 이해를 가했을 때만 말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나 전세금을 줄였을 때는 이해관계는 없죠. 오히려 그죠?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때 전세금에 대한 증감일 때는 그때 뭐 이게 이해관계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의 그 변경은 이제 사실은 전세권의 내용의 변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세금과 존속기간이 바뀌는 걸 말해봅니다. 그래서 경정 등기를 하는데 이때 등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K라는 사람, 이 집주인이죠. 소유자가 설정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설정할 때 A하고 설정했듯이 이 전세금의 변경도 종래 설정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전세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변경 등기 신청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변경을 해서 예컨대 전세금이 늘어나면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요. 전세금이 줄어들면 이쪽이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변경 등기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가 권리자가 되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 이제 의무자라는 얘기는 이제 밑에 이번에 전세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연장을 할 때는 아까 거기 있는 K라는 설정자가 이제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전세권자는 권리가자가 되고 반대로 전세금을 감액을 시키거나 존속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거꾸로 이번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설정 후에도 그 소유권을 이제 K라는 사람이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함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제함자는 종래 전세권 설정자의 주의를 그대로 우리가 승계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때도 바뀐 사람 제함 지급자하고 공동으로 그 변경 등기를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권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그 후순위자들이 이제 불리하게 돼 있을 때, 그 불리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이제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본에 전세금의 증액으로 인해서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럴 때 후순위자로서 저당권자라든지 가압류권자든지 이런 이해관계인이 되겠고요. 그러나 전세금을 다운시켜서 감액을 할 때는 그때는 이해관계인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이 존세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등기 신청할 때, 그때, 거기에,
나오세요. 연장을 하면서 감액을 해요. 그렇지만 이때는 연장하는 등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우선 저당권자는 이양개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잘 보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분리하면 이양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3번에 4층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1층 전부와 2층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4층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인데 1층과 2층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의 전세권이 있고요. 4층 부분은 을 걸로 됐나 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2층의 그 전세권 기간을 연장할 때도 4층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승낙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경매가 진행되면요,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한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층별로 다르더라도 이양이 될 수 있구나 정도를 보셔서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아다시피 이제 법정갱신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택이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토지와 달리 건물 같은 경우는요, 법정갱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년 동안 살다가 또 2년 동안 살다가 아무런 서로 간에 그 계약 해지라는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돼서 이제 종전 조건대로 계속 사용 수익을 하겠다라는 것이 서로 묵시적으로 동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법정갱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법정갱신은 건물 같은 경우에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법정갱신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전세권 뭐 갱신 계약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 계약이라든지 갱신 등기하지 않아도 누구한테나 뭐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종전 소유자든지 누구한테나 설정자나 제3자에게 자기 종래 전세권 등기가 과거에 쭉 갱신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례 이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우리가 존속 기간에 답해보세요. 존속 기간이 끝났으면요. 존속 기간이 끝났으면 반드시 존속 기간을 나중에 연장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질문처럼 이 기간의 변경 없이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소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전세권 변경 등기하고 앞으로 뭐 2014년부터 2015년 됐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17년 이런 식으로 연장 등기하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범위를 뭐 305는 안 쓰는 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존속 기간의 변경 등기를 맨 끝에 보세요. 존속 기간의 변경 등기 신청을 선행하거나 같이 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설례 하나의 신청서로 아까 전세 기간의 연장과 증액을 신청할 때가 보통 많거든요. 그럴 때는 건별로 한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세요. 일단 그 두 건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넷째 줄에 보시면 원래 전세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등기는 정액세 3,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정액세란 말은 이제 원래 세금은 뭐 1,000분의 2% 비율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000원,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액수를 정액으로 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 말소라든지 병용 등기는요 정액세로 해가지고 3,000원을 냅니다. 그죠? 등록면세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 전세금의 증감, 전세금은 뭐 2천만 원 올렸다, 4천만 원 올렸다 그러면요 그 올린 부분에 대한 비율로 1,000분의 1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넷째 줄에 그 전세 기간의 변경은 그 3,000원만 내면 되는데 전세금에 대한 증액은 1,000분의 2 올린 거에 근데 1억 올렸다 그러면 1억 200만 원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 건 낸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권은 말소는 이제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전세권이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뭐 기간이 끝났다든지 중도에 해제됐다든지 그럴 경우 이제 소멸시키는 등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존속 기간 동안에는 안 될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말소 등기는 이제 우리가 이 말소 등기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1번 등기가 이제 전세권 등기가 이제 기간 이 사람의 기간이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예컨대 3월까지 있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에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전세권에 대해 이 K 소유자가 이제 권리자가 되고요. 누가 A라는 사람이 이제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으로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말소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다시 K고요. 말소되는 사람은 불리하니까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때는 별도의 말소 등기를 하게 되는데 별도로 그 순위번호 여기 번호가 별도의 그 주등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들어가면서요. 여기다가 1번 그죠?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해가지고 말소하는 등기는 사실 1번 등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소할 등기고요. 요렇게 별도의 등기는 말소 등기죠. 그래서 말소할 등기와 말소 등기는 별개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소 등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됐습니까? 예. 다음 주 보시고요. 그래서 1번의 전세권에 대한 말소는 이제 우리가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소는 이제 소유자가 혼자가 된다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만약에 그럼 전세권 등기 하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여기다가 전세권이 이렇게 1-1 전세권이 이전 등기됐거나 또는 전세권이 전전세가 됐거나 또는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됐거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세권 등기 말소할 때는요. 전세권 등기를 말소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세권 등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해한계인들의 다 동의나 승낙서, 즉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나 승낙서를 받아와야 아니면 말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게 이제 2번인데 이 전세권 목적으로 그 밑에 저당권이 있거나 또 전전세가 있거나 등 그 이해한계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이 주등기 즉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려면요. 거기 있는 밑에 달려있는 등기에 이해한계인들이 전부 다 승낙을 해줘야 돼. 즉 승낙서를 가져와야만 됩니다. 그걸 안 해주면 또 재판에도 재판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세권 말소 판결을 받거나 또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한 것들이 우리가 기간 만료 후에 됐더라도 하여튼 여하튼 우리는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거기에 설례 2008년 거 보실 거예요. 그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데요. 지금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경매됐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 후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 어떻게 합니까? 보실까요? 우리가 전세권 등기는요. 그런데, 그 건물의 전부 쓸 수도 있고, 일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세권 등기를 할 수도 없고요. 또, 일부 지분도 또 말소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실까요? 그래서, 좀 수인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건물주가 그 A1과 A2 다 보세요. 그러면 그 수인이 공유하는, 즉, 건물주가 2명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예컨대 일부 지분에 대해서 그 설정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가 순차로 저당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순차됐을 때 그러면 그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그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됐을 때 그때 전세권 등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시면 거기 인수에 대해서 어떤 특별 매각 조건이 없이 매각되고 완납했다면 전세권 등기는 인수하지 않은 걸로 봐서 그 전부 말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표 보시고 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좀 이게 말로 한번 좀 그죠? 지금 그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전세권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 자 소유자라는 사람 볼까요? 소유자가 K고 K1과 K2가 있어요. 이게 소유자가 이제, 공유 지분이야. 그런데 2분의 1이고,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여기는 저당권, 이제 갑구죠. 을구의 소유권 이해 권리. 여기 소유권 이해 권리엔 등기부에는, 자, 을구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A1이라는 이제 저당권자가 있는데, 이 저당권자가, 원래 저당권자가 있고, 만약에 여기 B가 있다, 전세권.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이 우선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는 이 저당권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고, 요 K1, 즉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 전세권이 들어오는 사안이죠. 그러면 이때, 나중에, 결국에 돈을 안 주게 되면 이 A1이 2분의 1 지분권자가 경매를 넣을 거 아니에요? A1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자니까, 임의 경매를 넣겠죠. 그랬을 때,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놓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K, 이종의, 여기 있는 저당권자는 보세요. 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얘한테 대항할 수가 없지만, 2분의 1 지분은 또, 그죠? 이 K1 거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이겠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전세권의 경우에 이 A1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다. 즉, 우리가 이게 먼저 있고 나중에 등기했기 때문에 요 2분의 1에 대해서는 이제 전세권자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면 2분의 1에 대해서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2분의 1 지분만 말소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권은 사용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부 무효가 전부가 다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부 다 말소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다시 한번 따라서 수인의 공유하는 그 일부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 설정됐을 때 또 순차 전세권이 됐을 때는 전세권 인수가 아니냐 하는 우리가 경매 등기로서 인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한다.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다만 이제 이러한 등기는 우리가 집행법원의 촉탁 말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수인의 공유자 아까 똑같아요. A1과 A1인데 수인의 공유자들이 그 전세권 등기를 또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건 처음부터 수인의 공유자들이 전세권 등기했는데 그때 그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말소는 할 수 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일부 먼저 했을 때 얘기를 또 아까 달라져 가고 다만 우리가 전세권이 그 설정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범위 변경을 통해서 말소는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때는 이제 전세권자하고 아까 A1, A2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세권의 이제 존속 기간이 만료를 했을 때 앞서 똑같은 얘기죠. 다른 등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결론은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 자 존속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아까 지난번 봤듯이 전세금 반환 채권 받아야 되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담보 범위 내에서는 전세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는 거기에 연장 등기, 전전세 등기라든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안 된다. 그래서 연장, 전전세 설정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보시고 정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볼까요? 설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연장, 동그라미 2번은 전전세, 동그라미 3번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거든요. 그럼 이제 설레가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 목적에 대해서, 즉 존속기간이 지났는데 그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때는 이제 거기 박스 가로 안에 보듯이 전세기간 변경 등기한다면 할 수 있겠죠. 설정 등기를.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전세권은 아까 봤듯이 건물 전세권은 설정자하고 보통 전세권자 간은 이제 보통 통상
그죠? 6개월이나 한 달 사이. 그 전세 기간 만료 전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안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앞으로 살지 말자. 그런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6개월, 만료 전 6개월부터 한 달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했다면, 그 기간이 지나도 종전 조건대로 그냥 살겠다라고 보는 법정 갱신으로 인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무실을 얻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자동으로 법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전세권 설정자가 그 집을 팔아도 건물을 팔아도 지함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종래 전세권을 그냥 주장할 수 있고 나갈 때 전세금 반환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한테. 따라서 건물 전세 기간에 만료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법정갱신이고 그건 결국에는 그 존속 기간에 변경 등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실까요? 2011년 거 그 존속 기간에 만료된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하고 싶다면은 반드시 뭐죠? 존속 기간에 대한 변경, 즉 연장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하라는 것이 그 골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전세, 아까 이제 그렇죠. 보통 5개 이상, 뭐 3개 이상 이런 식으로 전세권 등기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임차권 등기 하나 보고 좀 제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권 등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제 물권 등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임차권 등기가 좀 드물긴 하지만 임차권 등기 배우는데 물론 이제 임차권 등기 사실 잘 안 나오진 않고요. 다만 이제 임대 기간 지났을 때 그때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임차권 명령 등기가 자주 나오는 것이죠. 우리 시험에는. 물론 임차권 등기는 이제 제함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정도가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420페이지에 임차권에 대해서 알 것 하나 정도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법상에는 농지 임대차가 안 된다 정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줄에 구분 임차권, 구분 이상권은 있지만 구분 임차권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보시고 일단 임차권 등기는 이제 3가지 배우시는데 민법 621조에 따른 임차권 설정 등기입니다. 뭐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2번은 뭐죠? 2번은 그렇죠. 주로 이제 임차인이 그 임대 기간 끝나고 이사를 가겠는데 그때 이제 하게 되는 보증금 못 받았을 때 하게 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하는 임차권 등기, 즉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이 있고 물론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은 그 일반 임차권, 주로 이제 토지라는 이제 일반 건물 같은 거 써먹는 것이고, 3번은 주택만 한정되는 얘기예요. 3번은 주택 임차권 등기만 말하는 거고 있습니다. 자, 신청 내용은 이제 필요적으로 보통 요즘에는 과거에는 그 보증금, 임차 보증금만 있는 계약이 있었고요. 또 보증금 다음에 차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차임을 없이 그냥 보증금만 하는 계약을 우리는 법률적으로 채권적 전세 계약이다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보증금과 일정한 만큼 또 차임을 많이 받죠. 그죠? 따라서 신청서에는 반드시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법상 단기 임대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죠? 뭐 6개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기 임대차를 할 때는 우리가 처분 능력과 처분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뜻의 등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이제 가끔 나오는 것이고, 임의적 기재는 이제 당연히 뭐 기간이죠. 그래서 보통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몇 년입니까? 최장 20년이고요. 최단 기간은 제한이 없고요. 다만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들 보호를 위해서 2년 동안이라는 그 최단 존속 기간이 있죠. 그래서 거기 2년 기간 동안은 살 수 있어요, 보장이. 따라서 집주인하고 2년 미만을 정하더라도 2년까지는 연장되기 때문에 꼭 본다는 규정이 그거고요. 물론 만약에 그러면 1년 반을 정했다, 계약을. 거기 보세요. 다만 그 존속 기간을 2년 미만, 즉 1년 반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임대인은
임대인은 1년 반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1년 반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면적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확정 기간도 되고요. 임차권 등기가. 그래서 뭐 송전선이 뭐 있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확정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차임의 전급 그죠? 미리 주는 거. 차임은 보통 후불이지만 차임을 전급, 선불이죠. 선불. 먼저 주는 방식을 할 때도 기재할 수 있고요. 임차보증금 기재해야 되고 또 임대차권의 양도 전대에 대해서 동의받는 것들도 기재할 수 있고요. 범위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의 범위는 토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 하실 때 도면이 필요하고요. 자, 첨부 정보는 똑같죠. 소유자인 설정자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계약서를 이제 소유자하고 하는 거니까 임대인이 인감증명서, 권리증 같은 거 가져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면이 필요하고요. 주택임차권 등기 상관은 뒤에 얘기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시면 그 기출문제 보시면 하여튼 주거용 임차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죠. 그 임대 기간 존속 중에는 임차권 등기가 안 되고요. 한마디로 임차권 등기는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만료했을 때 하는 거다 정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또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변경 등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에 우리가 원래 대지권의 다시 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를 따로 파는, 즉,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 저당권, 가등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요, 임차권 등기는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처분의 일을 보지 않기 때문에 토지만에 대한 임차권 등기는 안 될 수 있다. 보시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차임의 1000분의 2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1000분의 1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 등기 비용에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5번이 너무 별로 중요한 거. 우리가 주택 임차권 명령.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죠. 만약에, 보시면,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어느덧 이제 우리가, 사용 수익이 끝나고요. 임차권 끝나고, 이제, 우리가 저당권 등기가 들어갈 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등기법도 거의 후반전을 우리가 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A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자면서 이 사람이 소유자면서 즉 이 사람이 임차인이겠죠. 이 사람하고 이제 지금 여기 B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임차인이겠죠, 임차인. 그러면 이때 임대 기간이 지났다. 그죠? 그러면 임대 기간이 2년이 지났어요. 이건 2014년 그죠? 5월 3일인데 15년 5월 지금 2일까지 지났어요. 지금 지났어. 그러면 임대 기간이 지났는데 돈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죠? 이 사람 B는 보통 A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을 해지하고요. 그죠? 계약을 해지하고 보상 최고를 하죠. 보상 최고를 해서 이행 지체에 빠뜨리고요. 그 다음에 뭐죠? 민법상 법정 해제, 이행 지체에 따른 법정 해제가 되죠. 그죠? 민법상 534조, 채무불이행 해제죠. 이렇게 법정 해제가 돼요. 그래도 안 주면 이제 결국에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이때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임차권 등기하는 중에 이제 소유자가 이 A라는 소유자가 여기 K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자 임차권 등기 하려니까 소유자가 A에서 K이면요. 일단 등기 의무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K라는 새로운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소유자한테 했을 때는 등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생겨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5번 보세요. 임차권 명령에 대한 결정 후에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때 등기할 때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하면 안 되고요. 새로운 소유자에서 해야 된다. 즉 전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 즉
A라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로 하면은 그 등기는 각하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소유자가 아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명령은 우리가 그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촉탁으로 알아서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1, 2번이 제일 중요한 건 이겠죠. 임차권 등기는 주택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얘기입니다. 즉 보증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주소지는 관할 법원이나 시군법원이 되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내면은 그 결정을 내려주면서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서 해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2항에 이런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촉탁 등기 같은 물론 이제 3항에 이런 그 임차권 등기의 명령은 이제 보통 회사 주택 같은지 뭐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국민주택 목적에 대한 그런 무주택자에 위한 그런 임대주택일 때는 그 법인도 된다는 것들을 예로 이때 법인은 그죠? 예. 그 다음에 촉탁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제 똑같이 결정문으로 선고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채권자에게 고지가 되면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바로 재판소를 가져가서 보통 전자로 임차권 기입 등기를 해줍니다. 촉탁 등기죠. 그리고 이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아까처럼 소유자가 A에서 K 받겠다. 그러면 전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했을 때는 각하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제 법원의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가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등기관이 법원에 이제 그죠 다시 권리증을 주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항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나 상가 임차권 똑같은데 등기한 다음에 그 이제 그 임차권자가 이름이 바뀌었다거나 그럴 때 또 표시 등기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그 주택 임차권 등기는 이제 돈 받고 나갈 때 말소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 선례 하나가 임차권부 채권 우리가 장래 받을 임차권부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는데 그런 채권 가압류 우리가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는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A라는 소유자하고 여기 임차권자는 뭐죠? 예컨대 지금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요 B에 대한 채권자라는 사람이 Y가 그죠? 즉 B가 Y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누구한테 A 임대인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5천만 원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얘가 가압류할 수 있죠. 근데 이때 가압류는 등기가 된 것이 아니고 가압류 결정문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임차권 등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곧 됐습니까? 그다음에 다음에 선례 하나 보실까요? 최근에 선례 잠깐만 지금 423페이지 자, 선례 지금 임차권 등기 차임은 보통 이제 얼마씩 주는 것인데 만약에 그 차임을 예컨대 커피숍이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매출액이 늘리면 더 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줄 수 있습니까를 기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거기에 그건 계약 자유니까 가능하다. 따라서, 둘째 줄 끝에 등기보상 차임에 대한 기재를 가변적인 비율. 예컨대, 변합니다. 변해. 연매출 400억일 때 이하일 땐 차임이 없고요. 연매출이 400억이 넘었을 때 500억까지는 2%.
500원 넘었을 때는 0%. 이런 식으로 매출에 따라서 올리는 등기에 대해서도 뭐 그러한 등기를,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이런 임차권 변경 등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경매가 이제 보증금을 못 주기 때문에, 대부분 경매가 되는 집이 많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그 임차권 등기가 같은, 우리가 경매 등기, 우리가 보세요. 경매 등기 전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우리가 우선권의 배당을 받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배당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지금 이게 갑자기 민사집행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집행법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주는 사람은 배당 요구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당연한 배당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 보통 이 경매 개시결정,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즉 압류 등기 당시에 그 전에 들어온 우선 변제권자, 저당권, 전세권, 이렇게 임차권 등기한 사람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도 뭐죠? 확정일자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등기부에 있는 액수대로 줍니다. 물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경매 등기 전에 들어온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자는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먼저 당연히 배당을 줍니다. 그러나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줍니다. 그죠? 예. 따라서 거기 1번도 경매 등기 전에 들어왔다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렸죠. 그래서 틀렸죠. 당연히 배당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그 집주인이 종전 임차인이 아니고 그 새롭게 다시 임차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요, 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보고도 왔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끝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임차권 등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2011년 당시에 얘기인데 몇 개만 보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차권 등기는 보시면요, 신청서에는 그 1번 민법상에 있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는 차임을 적지 않고 보증금을 적지만 중간에 채권적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만 있는 것이니까 차임을 적지 않습니다. 원래 차임 적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적 전세는 차임이 없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그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때는 일부 범위를 써서 도면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 주임법상 주택에만 해당하는 주택 임차권 등기도 또 있습니다. 이 주택 임차권의 등기는 그 신청서의 두째 줄에 주민등록 마친 날, 점유한 날까지 다 써야 되고요. 그죠? 또 확정일자가 언제 받았는지 써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상가 임대차도 똑같아요. 상가 임대차도 등기할 때는, 이때, 다만 상가는 이제 주민등록이 아니고,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제도가 없고요. 상가는 뭐가 있습니까? 세무서에다가, 그 계약서 가져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3번의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 셋째 줄에, 그리고, 임차가 거기 점유하고 시작한 날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상가임대차 계약법상의 확정일자를 세무소에서 받으니까 그 확정일자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소유자의 뭐 인감증명서, 등기부일 정보, 계약서 같은 설정 적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쭉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번 오른쪽에 보증금 안 줬을 때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거기 중간에 임대차 계약일자, 점유한 날, 주민등록 마친 날, 확정일자를 등기부에 딱 써줍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등기 목적도 설정, 여기서 보시면 설정이란 말을 안 쓰고요.
주택 임차권까지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약이 아니니까. 물론 차임의 약정이 있을 때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상가도 똑같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상가도 계약한 날, 자, 그 다음에 점유한 날, 뭐 보증금, 그래서 부동산 세 가지입니다. 계보증 해가지고 계약, 보증한 날, 점유한 날, 계보증점, 이렇게 확정일자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다번에 아까 봤듯이 미등기 주택과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미등기입니다. 그럴 때는 임차권 등기하면요,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만든 다음에 그 밑에 임차권 등기를 씌워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차권의 이전 임전대. 자, 4번 펼치시고. 자, 임대차가 존속기간이 다 끝났어요. 또 그리고 주택임대단지에 상가임차권 등기 됐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등기에 기초한 이전 등기나 전대 등기는 안 된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했거나 또는 보증금을 안 줘서 거의 주택임차권과 임차권은 무슨 뜻이에요? 임차권 명령 등기를 할 때는 그 새로운 이전이나 양도를 전대를 할 수 없다는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세금은 차임의 뭐 1000분의 1이니까 사실 얼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26페이지에 거기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차임 지급 시기, 범위는 일부 동남쪽, 존속기가 임차권자 누구까지 써 있으니까 제3자한테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네, 좀 쉬었다가 저당권 등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